2부터 순서 오늘 뭐 사지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빅데이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부터 또 오늘 뭐 사지 함께 하시겠는데요. 박준남 매니저와 8개 대결 종목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만나볼게요. 자, 홍기남님의 추천주는 오늘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플렉서블 패키징 기술을 이제 상용화하는 단계에 가면서 기대감이 부쩍 커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6,150원 현재가고요. 목표가 6,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김종근님의 추천주죠. 바로 하나시스템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기대감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에도 연간 수주액을 2조 원을 넘었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050원이고요.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오하임님의 추천주 보시죠. SNK 폴리텍입니다. 매출도 상승하고 또 자회사가 상장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천해 주셨는데요. 현재가 8,780원, 목표가는 9,000원 넘게 9,3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다음 전석봉님은 본능, 어제 나왔던 대결 종목인데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올해 고성장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본능, 4,250원에 들어가서 목표가 5,000원 바라볼게요. 이번엔 객장에 계신 네 분의 추천주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은 어보브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MCU 칩 시장 1위 업체입니다. 사물인터넷이 크게 널리 보급이 되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가 7,610원, 목표가는 9,2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곽영훈 부장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10만 원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10만 원 넘어서 14만 원까지도 크게 볼 수 있겠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네요. 다음 종목은 하나투자증권 정원정 과장입니다. 오늘 나무가 추천해 주셨어요. 카메라 관련주죠. 중장기적인 성장 유효하다라는 분석이고요. 현재 43,950원 지나는 나무가 목표가 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은 휴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악재는 좀 해소를 하고 해외 보톡스 시장의 고성장을 한번 누려보자라는 분석이에요. 현재 38만 4,900원, 목표가 41만 원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개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박준남 매니저와 한번 토너먼트 대결로 우승 종목까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8개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은 종목이 하나가 있긴 있네요. 하나가 보이세요? 예. 네, 그게 가장 좋은 종목이 종목. 되는 건가? 네. 예, 그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건지 하나씩 가리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강전 첫 번째 대결인데요. 하나마이크론 대 하나시스템입니다. 두 종목 한번 일단 답을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하나마이크론하고 한화시스템. 하나시스템이요? 네. 하나마이크론을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요? 네네. 지금 하나시스템은 급락을 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은 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마이크론을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어요. 예. 종목을 좀 분석을 해주세요. 네, 좀 이거 한번 같이 비교 차트를 하나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이죠? 한화시스템. 예. 네. 하나시스템. 예. 두 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가격대를 좀 보시면서 뭐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락폭을 배열로 가격 비교하시면서요. 배열 좀, 두 개 같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는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세 타고 있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급락 이후에 저점을 맞이하면서 잠깐 어제 같은 어려운 장에서 한번 크게 반등을 했었는데 상승을 하면서 지금 위에 매물대를 그동안 매물대를 흡수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마이크론을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보다는.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하나 지주사 계열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은 그해 정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삼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주사 종목들은 아까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면 상장을 하고 상당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도 하고 있지만 그게 뭐 특별하게 하나 쪽에서 뭐 치고 나가는 주도 섹터나 그런 종목들은 사실상은 없어요. 미래 성장 업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태양광 관련해서 하나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너무 시기상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마이크론을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한 5년 전부터 좀 분석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기업을 들여다보니까 일단 반도체 업종은 맞는데 반도체 칩 있죠. 네. 칩 부품의 한 매출 비중이 한 70% 정도 되는데 삼성 133조 수혜주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이기도 하고 반도체 업종이기도 하지만 가치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머티리얼즈라고 자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 회사가 상당히 좋은 회사거든요. 좋은 회사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을 해서 그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두 부분 관점에서 성장세나 앞으로 그리고 반도체 2020년에는 삼성의 133조 투자가 연간 매조 16조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정고점을 시장이 이제 좀 수습이 됐으니까요. 네. 정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아마 7,500원대까지는 아마 단기적으로 좀 중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습니다. 예. 홍기남님의 목표가보다 더 높게 바라보고 계시네요. 하나 예, 마이크론.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하나 마이크론이었고요. 다음 대결 넘어가 볼게요. 오하임님의 추천주 SNK 폴리텍 그리고 전석봉님은 본네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 두 종목은 매니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번느라는 회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나왔던 대결 종목이거든요. 먼저 탈락시킬 회사를 한번 말씀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SNK 폴리텍을 먼저 그래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메틱이나 중국 관련해서 좀 상승세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께서 이번에 방문을 앞두고 있죠. 예,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 지수가 지금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게임하고 화장품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중국 소비재거든요.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번노 같은 경우는 종목이 여러 번 정도 나왔었지만 지금 반등하는 구간인데 이 화장품 개발 제조 기업들은 이제 판매보다는 ODM이나 OEM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문자 이게 위탁 생산이거든요. 직접 개발하고 직접 이제 주문과 직접 개발과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유통과 개발을 분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대형화되다 보니까 화장품의 그 회사들은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주문도 하면서 생산도 하면서 유통망을 갖추는 회사, 대기업들.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 같은 종목들이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ODM이나 OEM 쪽으로 가는 회사들은 주문을 받아야만 실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뭐 실적에는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은 중소기업들이 바닥에서 빨리 턴하지 못하면서 계속 행보 구간에서 오르면 빠지는 이유가 이게 주문자 생산 관계 때문에 네. 수주를 많이 받아야만 그래요? 꾸준하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치고 가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SNK 폴리텍을 보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SNK 폴리텍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되게 많이 간 것처럼 보이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3,000원에서 한 9,000원, 만 원 정도 갔습니다. 예, 딱 보면 이건 차트로 보는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트로 보는 종목하고 실적으로 보는 종목이요. 이 종목 같은 걸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오이솔루션하고 KMW. 예, 그거 뭐 어느 누구도 뭐 4배에서 5배 가는 거 잡지 못했잖아요. 또 거기에 투자 많은 수익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SNK 폴리텍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업을 좀 들여다보면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빅데이터로 OLED 관련 주의합니다. 관련 핵심 수혜주예요. 그리고 갤럭시 폴더블 폰의 핵심 수혜주입니다. 지금 어제부터 해서 라스베가스에서 만달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지금 CES가 열리고 있죠. 네. 전 세계 IT 가전 박람회인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0년이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향후의 미래 우리 인간 중심의 세상을 보여주는 가전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세 가지가 화두가 됐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OLED였습니다. 휘어지는 OLED, 접어지는 그렇죠. OLED.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빌리티였습니다. 현대차에서 하늘을 나는 우버와 협업해서 그런 모습을 비행체로 보여줬는데요. 뭐 드론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공지능 관련입니다. 이게 다 세트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하고 OLED하고 좀 모빌리티 쪽에 관련되어 있는데 이 회사 보면 포인트가 나중에도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실적은 한 번 더 4개연도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600억, 1,700억, 2,800억. 거의 연간 매출액이 200% 이상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SNK 폴리텍은 조금 더 좋은 종목이니까
좀 이따 우승하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대결로 넘어가 볼게요. 어보브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오늘 좀 IT 쪽에서 대거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두 종목의 승자를 골라볼 텐데요. 맞형격인 하이닉스가 이길지 아니면 어보브 반도체일지 골라주시죠. 네, 저는 어버브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어버브하고 시가총액으로 하면 어버브 반도체가 훨씬 낫죠. 근데 저는 기업적인 면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인덱스 반도체 하면은 떠오르는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하이닉스를 좀 선보이면서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로서 또 수혜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이닉스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이번에 D램 가격도 바닥을 쳤지만 낸드 플래시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종목들은 오늘 다 상승할 겁니다. 왜냐하면 CES IT 박람회에서 네.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인공지능의 핵심 부품. 반도체, 세미컨덕터 그게 아마 중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보니까 그 로봇을 8명 선보여가지고 네. 이게 인공지능인지 사람인지 저도 구별하기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 부품이 반도체 인공지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는 제가 좀 무겁지만 그래도 기업의 섹터 인덱스 향상으로 보면서 선정을 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뭐 나스닥에 또 상장한다는 설이 있었죠. 작년인가. 그래서 향후 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 SK 하이닉스는 딱 2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바이오하고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관련해서 하이닉스를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의 승자 SK 하이닉스로 정해주셨습니다. 뭐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반도체는 견조하게 이 시장의 주도 섹터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다음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나무가와 휴젤의 대결이에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냐 아니면은 또 보톡스 관련주냐. 두 종목의 승자는요? 두 종목의 승자는 휴젤로 하겠습니다. 휴젤이요? 예, 카메라는 누구나 아니까 휴젤로 한번 해보겠는데요. 지금 나무가 MC넥스, 뭐 파트론, 파워로직스, 뭐 해성옵틱스 보통 보니까 한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카메라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세를 한번 크게 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에 우리 삼성의 물건이 많이 팔리면서 이 종목들이 다들 나무가나 MC넥스나 그런 종목들이 국내에서 생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중국에서 중저가폰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삼성에서도.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다가 ODM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가격 경쟁력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MC넥스나 이런 나무가 같은 이 종목들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국내 생산이 아니라 중국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카메라 종목은 올라오겠지만 조금 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찍고 좀 그 실적을 능가하기 힘든 상반기가 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휴젤을 말씀드렸죠. 휴젤 하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요즘 인기 상품이죠. 보톡스의 대체제 콜라겐이나 필러. 네. 이게 보니까 요즘 남성들도 많이 맞더라고요. 많이 해요. 예, 많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령화되고 이게 수명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다 이게 피부에 관한 이런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홈쇼핑에서도 뭐 매진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톡스 관련 피부 관련 시장들은 필러 시장들이 지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아미토젠인가? 예, 일단 종목이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깐 기억이 안 나서 아미토젠 하나 보겠습니다. 아미토젠이요? 예,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 예, 아미코젠인데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아미코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같이 봐야 됩니다. 휴젤이랑. 이 회사가 급격하게 중국에다가 생산 공장을 베트남하고 지금 설비를 계속 구축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필러하고 콜라겐 시장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서 필러 한 대씩만 맞아보세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톡스는 알잖아요. 보톡스가 그 독성이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네, 맞아요. 보톡스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하고 이거 대체제 필러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휴젤을 선택을 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좀 성장성이 계속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피부 미용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화장품 관련해서 그 2000년도
2010년, 15년 정도 그때를 전후로 해서 상당히 크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아모레 퍼시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 피부나 미용 시장에서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빨리 대처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또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또 성형에 대한 또 천국이라는 또 말도 있지 않습니까? 워낙 기술도 좋고. 예, 우리나라 또 많이 또 그 서제이를 하러 많이 오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휴재 제가 한번 선택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휴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종목이 4강에 진출을 했거든요.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승자 하나마이크론이었죠. 오늘 탄력도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승자는 SNK 폴리텍 소부장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 휴젤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뭐 반도체, IT가 거의 뭐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4강 한번 치러볼게요. 먼저 하나마이크론 대 SNK 폴리텍입니다. 두 종목 누가 이길까요? 하나마이크론 대 SM 폴리텍이죠? 그렇죠. 예, 일단 한번 비교 차트를 한번 보는 게 네. 나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수익률에 맞춰야 될지 기업에 맞춰야 될지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게 추천해주신 분들의 목표가도 또 예, 반영이 돼야 목표가도 되고요. 좀 예.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미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SM 폴리텍 같은 경우는 아직 신고가를 달성을 못했죠. 9,500원 찍으면서요. 근데 저는 신고가를 찍었던 종목보다는 신고가를 넘을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SNK 폴리텍인데요. 네. 많은 재료가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더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SNK 폴리텍이 삼성전자 벤더 1차 벤더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뭐 폴더블 폰이나 프리미엄 폰을 만들면 제일 먼저 공급하는 업체예요. 거기 수량에 맞춰서요. 예. 1차 벤더.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온지까지 대처하면서 거기에 대한 생산 라인까지 그리고 수준 물량까지 실적까지 다 예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미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시한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는 이미 물량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SNK 폴리텍이 시장에서 과점 및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가. 예. 두 회사라고요? 네, 두 기업이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시장에 대해서 두 회사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는데 고밀도 폴리우레탄 펌 시장은 이 회사 제품하고 SNK 폴리텍 제품하고 미국 로거스 합작 회사인 일본 알라이스 제품 유티스에 좀 어렵습니다. ESO RBA라는 제품이 가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게 독보적인 회사입니다. 그 세경 하이테크 보호 필름 같은 것처럼 네. 그리고 뭐 갤럭시 폴더폰이나 그 신경 시스템이나 KH 바테 그 힌지 같은 독보적인 회사니까요. 향후에 갤럭시인자 폴더폰 2가 크림셀이 준비가 출시가 임박되고 있죠.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기도 합니다. 시장의 주도주예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는 그래서 SNK 폴리텍을 정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대결입니다. SK 하이닉스와 휴젤인데 휴젤이 반도체를 꺾을 수 있을까요? 휴젤이 반도체를 꺾을 수가 있다. 한번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어제같이 엄청나게 흔들린 장에서도 좋았었죠. 그쵸. 네, 낸드 플래시에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면서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세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훨씬 가볍지만 애플 시총이 그냥 단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애플 시총이 우리나라 거래소 뭐 1,300조 시장에 버금가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300조 내외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플하고 삼성을 봤을 때 냉정하게 보게 되면 삼성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고요? 애플은 스마트폰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은 어떤 거 만듭니까? OLED, 반도체, 네. 백색 가전, 그죠? 그리고 모바일 기기, 카메라 모든 걸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애플 같은 경우는 시총을 하면은 삼성이 한 4분의 1 정도 되죠. 네. 한 5분의 1 정도. 그런 관점에서 삼성을 보게 되겠는데, 뭐 삼성 대신 SK 하이닉스를 보는 이유는 SK 하이닉스도 당연하죠. 물론 모든 삼성전자처럼 모든 제품을 완성 제품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이 시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용인의 파운드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 하면 대만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관점에서 SK 하이닉스는 계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1등은 아니지만 1등에 버금가는 반도체 시장에서 섹터로 삼성전자와 함께 날개를 펼칠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결국은 저는 거기에 관련돼서 SK폴리텍 주가 상승률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상승률 면에서는 SM폴리텍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ER을 봐야 됩니다. PER을 SNK폴리텍을 보시게 되면 보여드릴게요. 지금 PER입니다. PER이 이게 동종 관련 종목들이나 기업들이 네. PER이 15예요. 15에서 30이에요. 예, 좀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시켜 보겠습니다. 이게 세경 하이테크가 제가 그 추천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게 무상증자까지 갔거든요. 그 종목도 5였습니다. 네. 5에서 10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고 실적도 좋고 거기에다가 저평가되는 종목들은 이 종목도 아마 물량이 아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세경 하이테크처럼.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PBR이 0. 장부상은 0.5인데 지금 한 1.0 정도 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거의 10중 8구 무상증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SNK폴리텍, 삼성전자의 가장 큰 수혜주다. 그리고 삼성전자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세계 1등 아니겠습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그 다음에 폴더블폰, OLED. 예. 항상 1등에 붙어 있으니까 SNK폴리텍, 삼성과 함께 같이 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승 종목을 또 골라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은요, SK 하이닉스를 누르며 SNK 폴리텍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SNK 폴리텍이 우승이 된 그 이유를 먼저 좀 화면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예, 화면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SNK폴리텍이 일단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매출 대비가 20%, 영업이익은 250%, 당기순이익이 200% 이상 성장이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이거 언빌리버블이죠. 작년 한 해 그렇게 예, 성장을 매출액 한 거죠. 20%. 영업이익을 보니까 화면을 좀 보시게 네. 되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예요. 250%예요. 당기순이익은 200%. 이것도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잡아서요. 아직 4분기 안 나왔거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SNK폴리텍 제가 좋아하는 회사가 딱 두 가지 요소입니다. 돈이 많든지 네. 돈을 잘 벌든지. 그거 당연한 거죠. 그쵸, 네. 당연한 겁니다. 예, 저는 돈 없는 회사하고 돈 못 버는 회사는 싫어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겠죠. 보니까 현금성 자산을 제가 기업에 한번 들여다보니까 작년에 250억이었더라고요. 근데 올해 얼마인지 아세요? 500억 이상이 증가했어요. 2배 이상이. 예. 네. 쉽지 않잖아 이게. 그쵸. 250억인 회사가 500억으로 현금성 자산이 늘었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거.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확히 254억에서 507억으로 늘었네요. 예, 작년 대비.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년 된 회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SNK폴리텍.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중국하고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미엄 말고 중저가 폰들이 많이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는 새로운 이제 폴더블폰이, 휘어지는 폴더블폰이 나왔는데, 앞으로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네. 그 OLED 충격 흡수형 있지 않습니까? 가스켓. 이 소재가 그 아까 말했던 동사 두 회사에서만 네.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과정 그러니까 형태로. 과정. 그러니까 과점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스마트폰 출하량이 2015년에 한 1억대 정도에서 3억대, 올해는 한 3억 7천만 대 정도 예상을 앞두고 있거든요.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스마트폰은 통화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모바일 기관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의 소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2개 정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개인용, 하나는 사무용.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 손 안에 컴퓨터, 바로 스마트폰 거기 한 발 앞서서 폴더블폰까지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에 또 바람을 불고 있는 삼성의 혁신의 아이콘 갤럭시 폴더블폰과 함께 SNK폴리텍은 독점 시장 삼성의 1차 밴드로서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K폴리텍 배당락도 있네요. 네네. 예, 좋습니다. 배당락 있죠. 저평가죠. 실적 좋죠. PER이 다른 거에 15인데 5조. 현금성 자산 좋죠. 근데 차트만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차트 법에서
수익 내는 종목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주가가 3,000원에서 9,000원 가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거 끝났다. 작년에 근데 오이솔루션 하나만 보겠습니다. 진짜 오이솔루션 하나만 보면서 보겠습니다. 천장을 오이솔루션. 돌파했다던 그 종목인가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게 10,000원이 지나가면서 2만 원대 끝났다. 2만 5천 원대 끝났다. 3만 원대 끝났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는 삼성 갤럭시 폴더블폰에서 OLED 쪽에서 이런 종목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장까지 지금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을 보시면 되고요. 네. 목표가하고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SK 폴리텍. 오하임님은 9,300원으로 목표해 주셨는데 네. 제가 시간이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고 그러니까요,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어 네.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SK 폴리텍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9,800원대까지는 올라줄 겁니다. 왜? 이제 4분기 실적이 며칠 만에 나오죠? 90일 만에 나옵니다. 네. 외국인은 120일이에요. 외국인한테는 30일을 더 줍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까지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겠죠. 서프라이즈로. 네. 그렇죠.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그게 중요하냐? 아니죠. 어닝 서프라이즈인데도 불구하고 저평가에다가 이제 PBR이 1이에요. 이건 주가는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면 2, 3만 원 충분히 줘도 시장에서 네. 거품이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9,800원 제시하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중기적으로 가격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1선. 네. 21선만 해치지 않으면 편하게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정고점 시장이 좋으니까 CES 2020년 지금 개막전 하고 있죠. 네. 갤럭시 폴더블 툴 크림셀이 지금 아마 간담회에서 많은 브리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시장 독과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1차 벤더 그리고 저평가 PER 5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아니 왜냐하면 흠을 잡아볼래야 좀 잡아볼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오늘의 우승 종목 SNK 폴리텍 정말 다양한 호재거리를 안고 있는 우승다운 우승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9,800원으로 잡아주셨고요. 오하임님의 추천주였습니다. 또 오늘 5시에 무료 방송도 매니저님 하시니까 다 못다한 이야기는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